집에 옮겨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입니다. 한 남자가 사우나에 가방을 넣으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영업을 마무리할 때쯤 직원이 사물함을 열어보게 되는데 가방 안에 있던 엄청난 양의 현금 다발을 보고 잠시 넋을 잃었고 때마침 다음 타임 근무자가 들어와 황급히 정리하는데요. 왔어. 새벽에 오셨던 손님이 가방을 놔두고 안 찾아갔다며 보관실에 가져다 두겠다고 한 뒤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가방을 쳐다보며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는 고민 끝에 돈을 그대로 두고 퇴근합니다. 집엔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고 바닥에 소변을 치고 있는 아내를 보게 돼 기저귀 좀 제발 차시라고 어머니에게 얘기하는데 기저귀를 내가 왜 차? 그럼 화장실 가시든가. 새벽에 어머니도 가게 가시겠다고 내가 자기 죽인다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대학생인 딸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학자금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며 지금은 휴학하고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평택항의 입국처에서 일하고 있는 태영은 전 여자친구에게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들어봐. 어이 병신 여자 잘못 만나고. 입금하기로 한 날짜가 됐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며 확실한 건수가 있으니 믿어달라고 사정하는데요. 이번에도 깝치고 저기 하면 자가 이자 받으러 갈 거예요. 혹시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으니 서로 불편할 일 없게 하자면서 웃으며 말하는데 야, 이 비너스다 비너스. 어? 야, 일어나. 사장님한테 돈 밥으로 달라고 그랬어? 네, 감사합니다. 가부를 해간 그녀에게 지금 까칠한 손님이 있다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분위기 좀 잘 맞춰달라고 합니다. 형님, 아가씨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왔어요? 네. 한국엔 뭐하러 오신 거냐고 묻자 도망쳐왔다고 하더니 중국에서 사람을 죽여 어쩔 수 없이 숨어있는 거라고 하는데 농담이에요. 한국에 돈 벌러 왔지 뭐하러 왔겠어요. 남편 몰래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었는데 왔어. 발자 좋다. 미안해. 내가 금방 치울게. 과거에 사기당한 아내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그녀에게 폭력을 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방금? 미안해, 내가 잘못. 아니 그 전에 뭐라고 했어? 안 되겠다. 너 좀 맞아야겠다. 손님으로 만났던 중국 남자에게 카톡이 와 내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을 보고 잠시 생각이 빠졌고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너 돈은 현금으로 잘 챙겼지? 태영은 동창이 미리국을 알선해 빚을 해결하려 했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주며 모레 만나기로 하는데 이발 또 뭘 시켜 먹으려고? 어? 왔어? 여자친구였던 최 사장은 연락됐냐고 묻자 한 달 이상 이런 거면 죽었을 수도 있다는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면서 운을 띄운 뒤 굉장히 큰 건수가 있다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얘가 형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서울에서 한 건 제대로 해 현금을 들고 도망갈 작정이라며 밀양을 도와주기로 했으니 몰래 접근해 가방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죠. 너 진짜 문제 없는 거 맞죠? 걱정도 팔자야 임마. 3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 갈게요. 혹시 가방 찾으러 온 사람은 없냐고 묻자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자고 만나자 했던 건 아닌데. 그녀의 몸에 있던 상처들을 보게 돼 이게 다 맞은 자국이냐며 그걸로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하면서 우리 집 건데도 그랬거든. 맞는 엄마를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해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을 끝까지 말렸다며 그때 알았어. 익숙해진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생각해. 빨리 결판 내야 해. 이 병신은 왜 전화를 안 받아? 씨.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어도 친구의 연락은 없었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는 그만 가보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이 병신은 왜 어디 간 거야 이거? 실례 좀 할게요. 누구? 전 경찰인데요. 근데 무슨 일로? 기다리던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아시냐고 물어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한 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 수고하세요. 잠깐만. 진짜 몰라요?
예, 저는 잘 모르는. 강태용 씨 평택 보고 나왔죠? 어? 예. 여기더라?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사실 나도 평택 보고 나왔거든. 난 7기. 같은 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몰랐냐고 했고 정말 모르겠다고 하자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올라타는데 근데 요 후배를 여기서 만나고.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야, 이 오동팔이 그 오동팔이었네. 이렇게 보니까 몰라보겠어요. 같이 식사를 하러 와서 솔직히 얘기하라고 해 끝까지 아니라고 잡았다며 완강하게 부인하자 잠깐만. 형사에게 전화가 와 조용히 통화를 하는데 친구의 이름이 살짝 들리더니 급하게 먼저 일어납니다. 비싼 것만 골라 처먹었네. 씨. 까지 생겼네. 본인이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잠이나 푹 자라면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다는데 마! 어머니가 깨워주시기로 해 알람을 꺼놓고 잤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장에게 전화해 사정을 말해보지만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예. 됐어요. 나오지 마요. 예? 짜증나. 씨. 여보세요? 이씨 가방. 그만둘 때 두더라도 가방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산에 들렸다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자 산은 왜 갔냐고 물으니 시체를 처리했다고 했고 교통사고로 보험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내가 다시 전화할게. 배터리가 다 나갔어. 야, 잠깐. 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실종의 경우엔 5년을 기다려야 했고 뭐냐 그 표정은? 약속한 대로라면 남편을 죽이고 집에서 만나기로 해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남자를 기다리죠. 그럼 내가 죽인 게 누군데? 그걸 내가 알아? 아니 씨. 못 믿겠으면 가서 확인해 보든가. 남자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일단 차를 버리고 중국으로 빨리 넘어가라고 하는데 여기 상황 정리하는 대로 나 따라서 들어갈게. 우리 지금 바로 떠나자. 지금은 둘 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면서 자신이 마련해서 따라 들어갈 테니 먼저 가 있으러 갑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에 일했던 사람이라며 짐 정리하러 왔다고 해 보관실 열쇠 좀 달라고 한 뒤 가방을 챙기러 들어갔고 뭐예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전에 일했던 분이라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요? 잠시만요. 경찰들이 찾아와 사람을 찾고 있다며 협조 요청을 해 형사의 사진을 들고 자세히 좀 봐달라며 부탁하는데요. 진짜로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아이씨, 나오지 말라니까. 저 물건 좀 가지러 왔는데요. 잠깐만. 가방 안을 좀 확인해봐도 되냐고 묻자 안에 소설책이 있다면서 얼렁뚱뚱 넘어가려는데 뭐 캥기는 거 있어요? 아니 뭐가 캥겨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보자니까.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몸싸움을 하다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고 야! 내가 아직도 네 직원인 줄 알아? 어린 놈 새끼가 보자 하니까 버릇이 없네? 무사히 돈가방을 챙긴 채 집까지 올 수 있었고 돈을 세어본 뒤 장롱 안에 숨겨두게 되는데 뭐야? 미란이 지명 손님인데 미란이 보더니 계속 데려가겠다고. 얘 오늘 손님 못 받아요. 누구세요? 이 가게 사장이라면서 그만하시라고 하자 손님을 뭘로 보고 그딴 식으로 장사하냐고 했고 야. 시장이야. 네가 먼저 쳤다. 치워. 들어와. 한 잔 마셔. 언제부터 맞고 살았냐며 도와줄 사람 없냐고 했고 돈을 챙겨주며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죠. 야, 문 열어봐. 경찰서에 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날 이후 잠을 못 잔다면서 이러다간 진짜 미쳐버리겠다고 하는데 나 자수해야겠어. 야, 지금 이게 너 혼자 문제인 줄 알아? 누나 얘기 나야 할게. 걱정 마. 그렇지 말고 죽은 사람 제사를 지내주자고 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사과하자고 합니다. 어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엔 서로를 탓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그냥 경찰서에 가겠다며 혼자 걸어가는데요. 남자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에 그대로 들이받았고 정신없던 그때 마침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너는 나오기로 한 날 아니야?
시체는 잘 묻었고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왕 벌어진 일 그냥 좋게 생각하라면서 자신이 도와줄 테니 차 몰고 따라오라고 하자 왜 어딜? 처처해야지.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차를 흔적도 없이 처리할 수 있었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죽었을 때 부검 확률이 4%밖에 안 되는 거. 내 남편도 사고했는데 부검 안 했어. 남편 보험은 들었니? 잘 생각해보라면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도 한번 해볼래?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사장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남편을 죽이고 아주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숙지해 그대로 행동하며 조사받는 과정까지도 세세하게 배운 대로 움직이게 되죠. 조사가 끝나면 시신은 꼭 화장을 해. 그래야 뒤탈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면 큰돈이 들어오게 될 거라며 그리고 넌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일 나갈 때 저 혼자 괜찮을까요? 아는 사람에게 다 부탁해뒀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 이거. 이러려고 두었던 건 아닌데. 이제부터 네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 끝났어. 그렇게 둘은 축배를 들며 새 출발을 축하했고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눈을 뜨게 되는데 깼어? 야, 생각보다 조금 쳤나?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며 너무 원망하지는 말라며 너도 셋이나 죽였지 않냐고 했고 큰돈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근데 네 부모라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이 능숙하게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야, 아, 뜨거. 딱 맞춰서 들어왔네. 태영 씨 좋아하는 북엇국 끓였어. 지 깨끗해졌지. 그녀는 태영을 보증 세운 뒤 도망갔던 전 여자친구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찾아와 밥을 먹는 모습에 화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왜 지금 나한테 온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자기밖에 없더라. 태영에게 나가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나가겠다고 하자 저기 진짜 이씨. 야! 가지 마. 씨. 그녀는 부탁할 게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운을 띄운 뒤 일본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게 있어 직접 가야 한다며 명의를 빌려왔는데 문제없이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섬이란? 내 새 이름 마음에 들어? 너 이것 때문에 나한테 온 거구나? 누구야? 누구세요? 전에 만났던 그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고 알아서 잘 돌려보낼 테니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데 아이고, 어쩐 일로? 저번에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해서 맥주 좀 사왔다고 하자 집에 손님이 와 있다며 그냥 돌려보내라 하는데요. 형님? 에이? 네. 저번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 소변이 너무 급하다며 부대보로 들어왔고 안녕하세요. 뭐야, 완전 미인이네. 응? 저 화장실. 푸른 하늘 시원함에 모처가리 한잔하자고. 자연스럽게 친구는 찾았냐고 행방을 묻자 이 근처에서 오늘 토막 시체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오동팔인가 하고 봤더니 사이즈가 딱 여자야. 끔찍해. 근데 좀 이상해. 근데 이상한 점이 허벅지에 상우문신이 있다고 하죠. 아, 이 사람 왜 이래? 상어문신이요? 어. 혹시 아는 것 좀 있냐면서 한번 보라고 사진을 건네주는데 그녀의 문신과 같다는 걸 알았지만 처음 본다고 했고 끔찍한 얘긴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자고 말을 돌립니다. 잠깐. 여보세요? 너 이제 사람도 죽이냐고 미쳤냐고 묻자 이 바닥에서 이런 문신은 굉장히 흔하다고 했고 그럼 저 형사에게 너도 같은 문신이 있다고 말하겠다고 하자 해. 응? 다 먹었네. 맥주 좀 사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본인이 사오겠다면서 앉아 계시라고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야, 이따 전화하면 집으로 오라고 했고 지금 연희가 집에 와 있다며 분명히 돈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형사는 죽어있는 듯했고 다리를 만지려고 해 어쩔 수 없었다며 도와달라고 하자 너 신고할 거야. 아니,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여기 자기 집이야. 경찰이 자기 말 믿어줄 것 같아? 아침까지 시간은 충분하니 빨리 시체를 처리한 뒤 일본으로 같이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고 집에 옮겨줘.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말대로 일단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하는데 난 준비 다 됐어. 그녀를 내리쳐 기절시킨 뒤 가방을 뒤졌고 차키를 손에 넣게 돼 주차장으로 곧바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태영의 손에 가방이 들어와 이제 고생은 끝났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뻐했고 저 사장님 저 깼는데요. 오랜만이야 최 사장. 아니 뭐 재밌는 일 있었다며. 형사다리도 썰어놓고. 아니 무셔라. 그녀는 당장 갖겠다며 가방에 돈이 있다고 했고 어디에 있냐면서 빨리 달라고 하자 뭐 문제가 생겼나며? 그제서야 돈이 없어졌다는 걸 눈치채 태영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며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네가 아까 말한 일본은행이 차 트렁크에 있던데? 내 돈 건들지 마. 그동안 엿먹이고 고생시킨 비용이라고 생각하겠다며 앞으로 잘 살아가라면서 잔뜩 약 올리고 끊어버리는데요. 차 뺐다고 뜰 거야. 그 주변 싹 다 뒤지면 잡을 수 있어. 아이 해 뜨기 전까지 못 잡으면 죽을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몇 시까지 하나요? 오전 6시까지 합니다. 수고하세요. 검은 봉고차 한 대가 옆에서 급하게 정지하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낀 태영은 어두운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데 야 왜? 돈 갚을게. 나 돈 있어. 돈 있다고. 따라오지 마. 그렇게 시장으로 보이는 골목들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도로 쪽으로 뛰어나온 순간 트럭에 치이고 말죠. 한편 출근하러 가는 아내를 배웅 나온 중만은 돈가방 얘기는 하진 않고 이제 그만둬도 된다고 얘기했고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나가. 어머니 또 혼자 두지 말고. 아 중만 씨. 왜요? 월급 잔금 처리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자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면서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예 여기. 아 오세요. 예 오세요. 누구? 남자를 형사라고 소개한 뒤 가방 사진을 꺼냈고 사장은 전에 중만 씨가 들고 간 가방 맞지 않냐고 묻자 네, 뭐 그러네요. 제 가방이랑 뭐 같은 거긴 하네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전부 진술했고 다 알고 왔다며 짐 챙길 때 보관실에서 가져나온 거 다 안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요. 제 생일에 선물로 준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아니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요? 중만의 뒤를 밟아 집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돈가방을 정리하고 있던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한 뭉치가 비네요. 죄송합니다. 딸내미 학비 때문에 좀 계좌 알려주시면 제가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가죠.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들어와 상황을 더 악화시키자 그만하시고 나가시라면서 형사님들이라고 하는데 요즘 형사는 손에 저렇게 문신도 하고 댕기냐? 아,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치매기가 좀 있어서요. 네, 저희 엄마 따라. 빨리 나가려던 순간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으셨고 더 이상 시간 끌기 싫었던 남자는 다리미로 상황을 정리하죠. 모자가 시끄러워갖고 그왜 껴들어가지고 난리기를 갔다가 뭐야? 개 같은 년이. 돈을 전부 뺏기게 생겼던 연인은 기회를 노려 칼로 찔러버렸고 다시 돈가방을 손에 넣은 채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연희만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그녀를 쫓기 시작했고 다 큰 사내가 우는 거 아니야.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되는 법이야. 30분 뒤에 출항한 배를 예약했고 가방을 잠시 보관함에 넣어둔 채 화장실로 향합니다. 돈 줄게. 다. 결국 화장실까지 쫓아온 남자에게 붙잡혀 수차례 칼에 찔리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무슨 게 그렇게 돈가방 하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데요. 가방은 중만의 아내의 손에 들어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